네, 안녕하십니까.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파트 강의를 맡게 된 공인회계사 구원교입니다. 자, OT 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재경관리사는 국가공인 등록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자, 이 재경관리사 시험 과목은 크게 3개예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시험 시간은 150분이고요. 합격 기준은 과목별 70점 7화를 넘게 득점을 하시면 합격을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재무회계를 볼 거고요. 재무회계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특수회계. 일단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를 수강을 하고 오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경관리사 수업을 들으실 때 회계 원리를 듣지 않으셔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대차평균의 원리, 회계, 분계장의 작성 이렇게 완전 기본적인 내용을 다 커버해서 설명드리기는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다가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 회계 원리를 먼저 수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는 뭐 학교라든지 혹은 뭐 학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계 원리 정도는 수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따라오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건데 처음 회계를 접하시면서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듣다가 저 내용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소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회계 원리 강의를 간단하게라도 먼저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책은 이렇게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이 어쨌든 이렇게 기출이 된다. 3일 인포마인에서 시험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교재도 이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1반을 보시면 챕터 1장 재무보고와 후제회계 기준, 챕터 2장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챕터 3장 재무제표 표시, 챕터 4장 복원 기간 후 사건 등의 공시 이렇게가 구성되어 있고 챕터 5장부터 9장까지가 자산 파트의 재무상태표 개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냐? 일단 각 개정 과목의 정의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측정을 최초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후속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에서 제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0장, 11장이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각 개정 과목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재무제표에서의 인식, 최초 인식 및 분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최초 측정, 후속 측정, 그리고 제거 이 순서로 설명을 드립니다. 챕터 12장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파트입니다. 그러면 자본은 사실 뭐 최초 측정, 후속 측정이라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보면은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 빼기 부채, 잔여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정의, 자본 거래란 무엇인가, 자본 변동표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챕터 13장부터는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챕터 13장에서 수익을 말씀드리고요. 챕터 14장부터 16장까지 비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사항 설명드립니다. 각 개정 과목 정의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언제 인식하는지 그리고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린 후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순서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챕터 19장부터 23장까지는 특수회계입니다. 특수한 주제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의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똑같아요. 재무제표 인식 어떻게 하는지, 최초 측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재무제표에 측정되는지, 그리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 순서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재무회계는 크게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급은 뭐 쉽고 고급은 어렵고 요건 아니고요. 이게 회계 원리는 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초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중급 회계에서는 개별 재무제표,
작성 시에 계정별 회계 처리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고자산 어떻게 회계 처리해라. 유형자산 어떻게 회계 처리해라. 요게 중급 회계고요. 고급 회계는 뭐냐?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처리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우리는 요 중급 회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기준입니다. 우리는 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정 과목별 회계처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는 챕터별 이론 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사례별, 유형별 문제를 선별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강의가 다 이렇게 장표를 만들어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가 요 파일을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장표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겠지만 이 PDF 파일에는 일정 내용을 삭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도 하시고 복습하실 때 실제로 숫자를 채워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될 내용은 방대하고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70%의 정답률을 획득하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홈페이지나 제 개인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관리사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